구독, 좋아요, 꾹! 세 번째 애인 이야기. 얼빵경호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맞바람 무어 키키키키키키키키키. 경호님 감사합니다. 내가 싸이월드를 아무튼 열심히 했잖아. 막 이렇게 얼짱각도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포토샵 해가지고 올리고 막 화떡 렌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맨날 이랬지. 그때 막 투데이도 높고 이랬거든. 막 일촌도 많고. 나보다 이제 3살 많은 사람 중에 그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유명했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걔 다 알 정도였어요. 흔히 그거를 역대라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튼 모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델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근데 나쁜 얘기 아니니까. 아무튼 모델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잘생겼어. 그때 우리의 약간 우상이었어요. 내 또래 친구들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우리 KJ 윤님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알 수도 있겠네요. 저분도 원로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싸이월드로 그 사람이랑 연락이 됐는데 나는 고3이었고 그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출퇴근 군인. 때는 2009년 봄이었어요. 제가 아무튼 그 두 번째 애인이랑 아직 사귀고 있는 사이야. 그 사람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그걸 알게 됐잖아. 근데 나는 진짜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그 뒤로도 계속 만나고 했어. 형 잘 갔다 왔어? 근데 나는 속으로는 이제 이 새끼 너 내가 족치고 말겠어. 너 내가 철저히 버려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애인이랑 싸이월드로 연락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전화하고 매일 밤마다 전화하고 보고 싶다고 우리 언제 보냐고. 응?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출퇴근 군인인데 그 사람이 충청도에 있었어요. 좀 지역명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충청도에서 군인을 하고 있었어. 군인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자꾸 나보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서울 오면은 점프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거 점프. 그 근무지 이탈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어도 그 사람은 못 와.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어쨌든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막 종로 이태원을 다녔다고 해도 우리 집이 진짜 엄격했거든. 맨날 나 독서실인 척하고 이태원 클럽 가고 야자하고 있는 척하면서 종로 갔다가 막차 타고 오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내가 충청도를 가야 되는데 충청도를 가면은 외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빠한테 내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외박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무슨 외박이냐고, 공부나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들도 맨날 뭐 친구 집 가서 자고 애들 다 외박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나 오늘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러니까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너 그러면 집 나가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난 이 사람 너무 만나고 싶고 이 사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외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랑 진짜 태어나서 싸운 적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빠랑 진짜 싸우고 집을 나갈 것처럼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날. 거의 남자의 미친년이죠. 진짜 남자 보려고 남자 만난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쨌든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픈 거야. 아빠랑 싸우고 나오니까 내가 너무 막 신경 쓰이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쉬고. 내가 그때 충청도 가는 버스, 고속버스를 또 태어나서 처음 막 검색해가지고 가고 이랬거든. 계속 한숨 쉬고 뭔가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좀 고마웠던 게 내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아빠도 약간 마음에 상처를 받았나 봐.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아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니까 오늘 하루만 스트레스 풀고 대신에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고, 나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재밌게 놀다가 오겠다고, 고맙다고 이랬거든. 그러고 이제 신나게 달려갔어요, 충청도까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마중을 나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키가 그 사람이 186인가 이러거든. 진짜 이 실물이 확실히 모델하는 사람에서 얼굴도 조그맣고 그 포스가 달라. 포스가 남달라. 그 사람도 그때 역대, 흔히 역대라 그러죠. 사람 경험이 많아가지고 날 처음 보자마자 막 허리를 확 껴안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나를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나도 솔직히 사람 만난 경험들은 좀 있었지만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한참 미치지, 한참 허드레지. 그래서 이제 시내를 갔어요, 시내. 근데 아직도 생각하면 웃긴 게, 아니 고등학생인데 냅다 처음부터 술 마실래요? 이러는 거야. 나 고등학생인 거 알았거든. 근데 내가 종로 이태원 다니고 이러니까 어쨌든 뭐 내가 술 마시는 걸 알겠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눈만 마주쳐도 약간 떨리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런 감정을 내가 마라리 님 태어나서 별풍선 처음 1개 느낀 거야. 감사합니다. 저 사람 눈만 마주쳐도 자꾸 내가 눈을 깔게 되고 부끄럽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이런다? 왜 사람 눈을 못 쳐다보냐고. 나 보라고 막. 오그라들어. 어디 이상한 막 소설책이나 막 이상한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을 나한테 날리는데 아무튼 난 그런 게 좀 처음이어가지고 막 설레는 거야. 너무 설레는 거야. 내가 첫사랑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 나한테 약간 아직까지도 약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뭔가 좀 소중한 추억들? 뭔가 나의 설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 장면들, 그때 내 느낌과 뭔가 내가 보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 뭔가 청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엄청 환상적으로 나한테 와닿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때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이랑 같이 경험했던 나의 첫 경험들이 그게 아직까지도 아련하지도 않아. 생생하게 떠올라요. 어떤 거였냐면 어쨌든 이제 같이 모텔을 가서 자긴 잤는데 그 우리가 잠을 잔 곳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위에 창문이 뚫려 있는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창문 그 틈으로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그 빗줄기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약간 핀 조명 같이 그 빗줄기가 그 사람 여기 등에 있는 문신을 이렇게 내리쬐는데 마치 뭔가 핀 조명처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너무 뭔가 그 장면이 너무 환상적인 거야. 영화 같은 거야. 현실은 그냥 모텔에서 그냥 둘이 그냥 밥 타고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가지고 밥이나 먹자 이러고 있는 건데 아무튼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달콤한 추억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날 그 사람이 아무튼 출퇴근 군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너 우리 집 같이 갈래?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제 자기 집을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이랬는데 근데 집에 부모님 없어요? 이러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 가도 돼요? 이러니까 괜찮다고 오래. 그래서 갔어. 갔는데 거기서 또 내가 뭔가 아주 달콤한 추억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가는 길에서. 뭐였냐면 그 사람이 그때 시골집에 살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충청도에서도 시내에서도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들어가. 거기에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 그 마을버스 여러분들 어귀 알아요? 마을 어귀? 나는 내가 우리 집이 수도권이어가지고 내가 시골이라는 데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시골에 대한 환상이 좀 있긴 했었어요. 나도 시골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진짜 시골은 마을 어귀 같은 게 있어. 어귀. 마을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상한 막 요상한 막 정류장 같은 게 있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논밭이 펼쳐져요. 그냥 논두렁, 밭두렁.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여기서 또 한참 더 들어가야 된다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뭐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형 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거 탈 수 있어요? 저거 면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 근데 이제 마을 입구에 그 사람의 이제 스쿠터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 나도 솔직히 키는 큰 편인데 나보다 훨씬 크니까 내가 앞에 앉고 뒤에 타는데 이게 설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사람 가슴이랑 내 등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느낌이 또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내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긴 팔로 이렇게 해서 같이 손잡이를 잡고 나보고 또 운전을 해보라고 하는데 자전거랑 똑같다고 안 어렵다고 해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 운전을 하는데 난 무섭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떨지 말라고 그러고 잡아준다고 하면서 손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이 아무튼 나는 솔직히 그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솔직히 아직까지 좀 설레는 추억이에요. 거기에서 또 대박인 게 그때가 봄이었거든? 그때가 봄이었어. 봄이었는데 하늘에 잠자리들이 그렇게 날아다녀요. 잠자리들이. 봄인데 잠자리가 날아다니대?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고 나는 진짜 사람 한 명 없는 그 논밭을 그 스쿠터를 타고 이 사람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시골길을 막 달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난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 한 번도. 저는 어렸을 때 고향도 안양 시내였고 19년을 내가 그냥 수도권에서만 살았으니까 나는 그런 경험 같은 게 없잖아. 그런 게 다 기억나. 그런 게 기억이 나, 진짜.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한 거의 10분, 15분을 달려서 들어가니까 진짜 시골에 이제 진짜 시골집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진짜 별의별
내가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봤어. 예를 들어서 막 할아버지가 밭을 관리하시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밥 먹이하러 나가시면 할머니가 이제 야 누구누구야 할아버지 새참 갖다 드리라. 나 새참이라는 거 내가 태어나서 처음 이게 새참이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이상한 막 쟁반 같은 거에 막걸리 주전자 그리고 이상한 부침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새참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들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와 시골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 보다. 할아버지 새참 갖다 드리고 그랬다니까. 그러고 또 그날 할머니가 또 막 요리 같은 거 해주셨는데 근데 입맛엔 안 맞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풀떼기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속마음은 고기 먹고 싶다, 스팸 먹고 싶다 이 생각했는데 맛은 어때? 맛있지? 이러면 맛있어요 이러고 이랬었지. 그러고 이제 서울을 다시 왔어요 그날. 근데 그날 돌아오는 길에도 나한테 또 추억이 생겼어. 진짜 그날 그냥 영화 찍고 왔어요. 영화 찍고 왔어 그냥. 뭐였냐면 오는 길에는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데 내가 이제 스쿠터를 타고 가니까 우리가 우산을 못 쓰잖아. 우산도 없고 진짜 소나기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옷이 다 젖었어. 팬티까지 다 젖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야 되는데 옷이 다 젖어 있고 하니까 그 서울 오는 고속버스를 탔더니 너무 추운 거야. 그 막 에어컨 같은 거 틀어져 있는데 너무 춥고 막 이렇게 떨었어 진짜 벌벌벌벌.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나한테 자기 가죽 자켓 벗어가지고 이거 입으라고 막 주고 내가 머리가 젖어 있으니까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또 털어주는 거야. 막 머리 말리라고 하면서 머리 이렇게 털어주고 그런 게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나씩 있으면은 아마 진짜 죽을 때까지 그런 추억 같은 게 아마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